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타령하면서 민주당 언급했는데 그를 만난 비명계가 바로 이상민 씨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보자고 해서 이준석, 이현주 씨와 2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하고요. 이준석 씨는 비명계를 포함해 진보정당 계열 인사와도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언플하고 있죠. 이상민 의원은 본인 말고도 비명계 의원 다른 사람들도 만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대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신당이 꾸려지면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씨는 한 달 안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방금 전했는데요. 정작 반응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제발 좀 데려가달라, 탈당하면 된다, 오히려 땡큐 아니냐. 네이버 댓글에서도 똑같은 반응이고요. 가장 주목을 받은 댓글은 바로 이겁니다. 국회의장 선거 2표를 받은 이상민, 꼭 마삼중과 결합해라, 틀린 말 하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인종차별 논란인데요. 최근 예일대 나종호 교수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이게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그날로 퇴출될 일이었다, 정치인으로서 자격 미달이고 공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씨는 특유의 말장난을 꺼내며 인종차별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혓바닥이 길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오죽하면 국힘 내부 수도권에서도 부글부글하는 상황 아닙니까? 한마디로 국힘 2030 청년 정치인들에 이어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당병에 걸린 환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갈등이 해소되면 본인이 피해를 받아서 마지못해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서사가 안 생기니까 지금 저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선 넘었다, 이런 비판이고요. 이준석 신당도 거품 잔뜩 껴있다, 실무 준비야 본인이 한다 쳐도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붙으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고요. 이런 상황에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윤석열을 DJP에 비유해서 홍준표 시장이 뜬금없는 과대망상이다, 정치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속타는 사람은 바로 하태경일 거란 거고요. 국힘 내부 분열 뿐만 아니라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정진석 국힘 의원이 지역구 고등학교 동창 회장으로부터 사장 승진 청탁 문자를 받은 거죠. 이게 언론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정진석 의원은 그냥 카톡이 와서 읽은 것뿐이지 자긴 답변 안 했다 라고 해명했는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젠 대놓고 하는구나, 그리고 역으로 마케팅하는 거 아니냐, 민원 다 들어줄 테니 문자 보내라, 청탁한 사람 핸드폰 압색해봐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처남 공소장에 안 나오는 의혹이 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윤석열 처남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최은순의 장남이자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가 피의자 5명 중 사실상 핵심 역할을 했던 거고요. 문제는 공소장에 명확하게 안 나오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불법 매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난 양의 토사가 실제로 반출된 곳은 어딘가,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옥 갈 준비해라, 탄핵이 답이다, 김건희 공화국 역겹다, 도둑이 국정 운영하는 꼴 아니냐, 윤석열 비유 아래 엄청난 짓들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자녀 위장 전입 논란이 또 터졌는데요. 이정섭 2차장 검사가 딸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한 번 더 같은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 검찰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로 언론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검사의 판단과 해석에 따라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수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냐.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검찰의 망동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이걸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권고도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이런 반응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연예인 약 이야기가 도배가 되고 있는데 앞선 정치 현안 이슈뿐만 아니라 독도의 이야기도 묻히고 있다는 반응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27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줄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독도 수호할 의지가 있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경북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열어서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용히 지나가면서 윤석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선 최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수호법 제정을 추진했죠. 독도와 동해의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외교부 소관 법은 없는 상태인데 외교부 장관이 이를 책임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도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자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